2020년에 고 이재학 PD CJB 청주방송에서 라꾸라꾸라는 이름으로 별명입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14년 이상의 소위 프리랜서 PD였습니다. 네. 2016년에 고 이한비 PD TVN 혼술남녀 촬영 도중 촬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작년에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세 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분 다 알고 계세요? 예, 뭐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이재학 PD 또 청주방송의 작가 P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MBC 고 오요한나 사건 특별감독 중이죠? 네,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재발하고 있는데 정부의 책임 없습니까? 정부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미비사항도 있고요. 그러나 방송사의 프리랜서를 어디까지 과연 지금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하겠습니다. 노동자성 판단이 관건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프리랜서가 그 자기 꿈의 직장에 들어가서 죽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개선 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그렇게 결과 내겠습니까?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그런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근로자성 여부뿐만 아니라 왜 근로자성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괴롭힘이 왜 있었고, 두 번째로 이 괴롭힘으로 인한 그 극단적인 선택이 여러 번 시도되었는데 왜 바로 그것을 알고 중단 못 시켰는지, 그리고 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도 MBC가 이것을 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덮어왔다는 의혹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고요.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당시에도 노동부가 이런 근로감독했고 결과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근본적인 원인 대책 마련하겠다 했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라고요. 이번에 제안하겠습니다. 네.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들어봤어요? 네,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방송사 샘플링 해서요. 네. 비정규직 문제에 기획감독 하세요. 그리고 결과 도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분들은 PD, 조연출, 기상캐스터 다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네.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방송사가 그런 공적 책임 져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냐고요? 가능하면은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예,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강제로 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 오요한나 사건 특별감독 결과 진성 프리랜서로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가능합니까? 그렇더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자,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괴롭힘 조항 적용할 수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적극 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여러 가지 또 문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문제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좀 걸러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해버릴 경우에는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으면 되잖아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이미자 의원이 발의한 우리 약자보호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중에 같이 통합을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여당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이번 오 요한나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 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 빈곤율 40%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오늘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언론사 이런 데를 무조건 정년 연장을 다 해버릴 때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한 80% 정도의 기업은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규모별, 업종별 사업 실태를 조사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다 연장할 경우에는 청년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거 열어놓고 정년 연장 논의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실태조사와 노사 정 간의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세요. 만 60세 정년제 시행 후에 청년 고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일본은 2012년부터 만 65세까지 고용 의무 조항을 도입했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청년 고용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상충한다.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신이라고 봅니다. ILO 입장도 마찬가지고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다른 입장의 근거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연구원에서도 김유빈 박사가 연구한 것이 2024년 작년입니다. 특히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하면은 청년 고용이 11.6% 줄어든다는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작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상충되고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 시행됐죠. 네. 그 이후에 데이터 추이를 봤어요.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만 65세까지 심지어. 10년 이상 데이터 추이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부자 갈등 프레임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프레임으로 언제까지 정년 연장 이렇게 비생산적 논의를 할 겁니까?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체불 2조 원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23년도에 1조 8천억 육박했죠? 네. 역대 최고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금체불이 국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 동의하죠? 가장 큰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임금 체불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1번이고 우리 근로감독관 업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체불임금 청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 노동자가 받아야 될 대지급금 요건을 더 강화해서 대지급금 받아가는 규모가 줄었어요. 작년 국정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거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 안 합니다. 뭐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란봉투법 관련 내용 법안으로 직접 발의하신 바 있죠? 뭐 그건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뭐 그런 지도 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어디 서명을 한 걸 말씀하시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 법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국민들께 그 부분 관련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엄을 대통령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참여했으면 절대 반대를 하고 만류를 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으로 국민들께 사과할 정부의 일원이 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구속돼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한테 다 계속 사과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은 그거는 좀 과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 존중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책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서구지법 폭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거부하는 거 잘못됐죠? 집행을 거부했다고요?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서부지법에 잘못됐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 거부하신 내용은 그 영장의 발부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그 영장은 존중해야 됩니다. 또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제외하고 형사소송 제외하고 이거는 적용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바로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뭐 저는 사법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법원과 헌법재판관 신상 공격하는 행태들 적절합니까? 법원이 누가 공격을 한다고? 누구를 공격?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신상을 공격하는 이런 언동들이 적절하냐고. 공격을 하는 것은 뭐 저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뭐 공격이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 판결이 뭐 영향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나가세요. 아니 나 더 듣고 싶어요. 내용이 좋아서.